네, 테마의 여왕과 함께하는 달달한 시간입니다. 이달의 달달한 10분 시간이고요.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통해서 처음 뵙네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휴 지나고 나서 좀 재미없는 시장이기도 한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나 또 테마성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잘 갑니다. 오후에 어떤 쪽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특징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검색 상위 탑10 종목들인데요. 오늘 1위는 웅진 기록하고 있고요. 2위에는 원전 관련해서 BHI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시스템도 오늘 3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아무래도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악재가 갑자기 또 터졌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딱 이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밀리고 있는 구간이에요. 검색 상위 쪽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인벤티지 랩을 좀 주목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M디바이스도 최근에 참 순위권에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많이 조회되고 있는 종목 중에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종목이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아무래도 원전 쪽일 것 같습니다. 오늘 체코 법원에서 이 체코 두코바니의 신규 원전 최종 계약 서명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라는 악재가 좀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BHI는 9포지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동사는 발전, 제철용 산업 설비 전문 업체죠. 네, 복합 화력 발전소 등의 발전 기자재와 원전 보조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한전이나 국내 발전 사업자와 포스코를 포함한 제철 회사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납품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기업이죠. 최근에 필리핀 에너지 설비 수주와 체코 원전 계약 소식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추세적 우상향을 이어왔습니다. 금일 프랑스 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체코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장 초반에 약세로 나타냈지만 차트를 보시면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체코 법원의 판결이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일 미국 원전 대표 기업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컨퍼런스 콜에서 AI 인프라발 전력 수요로 원전 기업들의 강한 성장 모멘텀이 확인이 된 만큼 단기적인 재료 매매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추적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차트상 보신다라면 장 초반에 음봉을 나타냈던 이 아랫골이 다시가 회복하면서 양봉으로 펴내고 있는 모습이고 전거래일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관점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9포지션 잡아드렸을 만큼 여러분들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왔던 소식 때문에 좀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건 좀 단기적인 악재다. 사실 오늘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그 낙폭을 다 만회하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BHI 9포지션에서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M디바이스인데요. 이 종목은 어떤 포지션에서 좀 봐주실까요? 네, M디바이스 9포지션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동사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결합된 SSD를 설계하고 제조하고 또 조립하고 검사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 유통의 전 과정을 직접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네, 이미 본방송에서 여러 번 또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지난주 수요일 저녁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리면서 현재 좋은 수익을 또 드리고 있고요. 또 전거래일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본방송을 통해서 9포지션 잡아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77조 규모의 중국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인 동수서산의 SSD 공급자로 선정이 됐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대선 주자들의 AI와 또 반도체 정책의 수혜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죠. 최근에 그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신규 상장주들의 상승 탄력이 두드러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M디바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본방송을 통해서 9포지션을 잡아드리면서 또 방송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 매수 관점 보신 분들은 금일도 또 달달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동종목이 조정이 나온다라면 일단 12,000원까지 좀 열어두시고 그 자리를 이탈하는지 유무 체크하시면서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M 디바이스도 굿 포지션 잡아주셨네요. 이 시간에 꾸준히 말씀해 주셨던 만큼 우리도 달달한 수익을 누려볼 수 있다. 12,000원 선 이탈 여부만 잘 체크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을 체크해봤고요.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 또 3거래일 좀 짧게 거래일이 진행되는 한 주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오후장에 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연휴로 휴장인 가운데 미국 증시는 9거래일 연속 상승한 이후에 이번 주에 이틀 연속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대만 달러의 급등이라든가 워렌 버핏의 은퇴, 그리고 영화와 의약품 관세 등등 상당히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스위스에서 무역과 경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시장 마감 후에 지수 선물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연휴 동안의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의약품 관세 이슈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정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반면에 SK 하이닉스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휴 동안 특별한 국내 이슈가 없었던 관계로 테마 시장 또한 잠잠한 상태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5월장의 시작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FOMC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금리 동결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이번 달에도 트럼프의 입에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내 증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정태주들이 테마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요. 5월 한 달 역시 지수 변동성과 정태주 순환매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5월장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지금 조기 대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그 안에서 정치 테마주가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 잠시 후에 들어볼 거고요. 지난 시간 추천주 AS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블루엠텍입니다. 어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까 궁금한데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12% 가까이 나타내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하나의 테마로 잘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대응은요? 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의약품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병원이나 의원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의약품 플랫폼인 블루팜 코리아를 운영을 하고 있죠. 또 블루팜 코리아를 통해서 지난달은 국내에서 60억 원 규모의 위고비를 유통했다라고 또 금일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비만약 유통 시장에 또 선봉에 서 있는 그러한 기업인 만큼 또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또 비만약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와 맞춰서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동종목 같은 경우 목표가 2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윗골이 달리면서 조정 구간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이러한 매물대 소화 이후에 또 상방으로 방향 2만 원까지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서 또 수익 챙겨가시자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살짝 쉬어가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2만 원의 목표 주가까지 홀딩해보자라고 의견 주셨네요. 자, 다음 종목은 4월 25일에 말씀해 주셨던 나인테크입니다.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13% 가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표가를 살짝 못 미쳤죠. 그죠? 4,3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계속 우상향 추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에서 대장주가 아니고 후발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도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 장 초반 강한 흐름 나타낸 만큼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테마 내에서 또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4,300원 조금점 자리까지 차트상 보신다라면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살짝의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우리 목표 주가 4,300원까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두 종목 추가적인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또 달달한 수익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다렸던 오늘의 종목이 될 텐데 어떤 테마와 종목에 주목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금일은 토모큐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사는 세계 최초로 2세대 홀로토모그래피 기술을 개발을 해서 또 경쟁사와 비교를 했을 때 5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보유한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홀로토모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 현미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이다라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죠.
그래서 응용 가능 분야가 또 무궁무진하다. 그 신규 시장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동종목 시세를 주고 조정 구간을 거친 이후 최근에 우리가 또 유의미한 수급이 유입이 되었죠.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이후에 판매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또 신규 증설 투자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이슈까지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5,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주로는 토모큐브 말씀해 주셨네요.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 목표 주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5,5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대리 어드바이저의 달달한 10분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